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9월 3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정치 뉴스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걸린 듯 한데요. 풍비박산 나고 있는 문가 이야기입니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난리를 부리고 있고요. 문다혜는 뭐 돌멩이를 던졌네, 깨졌네, 만에 난리를 부리는데요. 뭐랍니까? 이 사람들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대왕이죠. 대통령 특활비 관봉권 띠들은 5만원 돈다발 들고 사치 부리던 김정숙이 포자기에 돈다발 들고 가서 문자의 계좌에 돈 넣었죠. 그 돌 맞는 건데 무슨 개구리가 중내만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검찰은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태국 이스타 항공사 임원으로 서창호 문다혜의 전 남편을 특혜 채용하고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해서 사는 거 도왔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혜성 지원의 규모가 2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확보된 증거 자료로 뭔가 산출해낸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기 전과사범에게도 해당되는 죄이기도 하죠. 공무원이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적용되는 혐의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인 대통령 문재인이 부정하게 이상직에게 중진공에 대해서 청탁을 받고 문다혜 생활비 지원한 것, 이렇게 약속이 서로 오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적용되는 혐의다라는 거죠.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면요,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징역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묶어가지고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도 했었죠. 특가법상 뇌물죄는요, 수뢰액이 1억 이상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때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선정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서 70억을 지원하게 했다, 이런 제3자 뇌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제공동체. 웃기는 일이죠.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계좌 거래가 추적이 됐었죠. 결혼 후에 돈벌이 없던 서창호 남편을 둔 문다혜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오다가 서창호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 취업을 하면서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라는 거죠. 이제 검찰은 이게 이상직으로부터 이제 부모가 주던 그 생활비를 이상직이 대신 주는 것, 그래서 뇌물로 보일 여지가 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무기징역, 깜빵 10년 괜찮습니다. 문다혜가요, 이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관련해가지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집이 많네요. 제주도 별장까지도 있습니다. 그러고 압수수색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눈에 띄는 댓글은요, 누구 애비가 돌 던지고 돌 맞은 니는 맞을만 하니까 라고 하네요. 조국도 생각납니다. 문다혜 집과 사무실, 별장 등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자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문다혜를 소환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시각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피의자로 적시를 한 만큼 문재인 부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정치에 치졸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이것은 이재명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액션이죠.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9월 8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 만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뭔가 내가 문재인 노를 막으려는 액션을 취하고 있어. 당 차원에서 기다려, 우리는 했어. 근데 네가 깜빵 가면 우리가
하는 그 범위를 넘어선 거야 라는 뭔가의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을 문다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문다해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제 수사가 깊어지면 문다해의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문다해가 뭐 앞뒤 상황 재지 않고 뭐 예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취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런 삶인데, 지금 수사가 깊어지면 이렇게 또 드러날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겠나, 파장이 장난이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문다해는 공개를 좀 덜 하는 편이었죠. 문준영, 턱주가리, 귀걸이. 문준영은 뭐 작품 활동을 한다라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예술가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싹쓸이 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이렇게 대중 앞에 드러낸 건 19대 대통령 막바지에 아들과 함께 유세 현장에 나온 사진, 아직도 그 사진이 돌고 있기도 하죠.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는요, 이 문다해의 가정사 그리고 비공식적인 활동에 말이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가끔 의혹 형식으로 노출이 되기도 했었죠. 일본 산케이 신문이 2019년에 문다해가 일본의 코쿠시칸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 그리고 부산 외고 일본어과에서 중퇴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죠. 당시 청와대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재미 본 반일 놀이에 일본의 코쿠시칸 대학을 유학했다라고 하니 취다른 일본에 유학 보내고 앞장서서 죽창가를 외치고 뭐가 안 맞네 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다해에 대해서는 조금 함구하는 경향이 좀 있었죠. 2000년 중반에 여행업체 롯데 JTB에 입사해서 근무했고요. 2010년에 서창호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서창호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게임 회사 토리게임즈, 이것도 이제 서창호가 그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회사 이름이 토리게임즈로 바뀝니다. 이 토리는 문재인의 개였죠. 그러고 2018년 7월에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로 이직을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된 거죠. 굉장히 높은 간부로 채용이 됐는데요. 항공 이력이 전무합니다. 항공 업무 협조, 그 다음에 비행기 리스 업무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 문서 작업 정도를 하면서 월급 한 800만 원 받았고, 태국에 거주한 집 월세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무료로 1등석 이용했고요. 그때도 이제 서창호가 타이스타젯 채용된 경위나 또 문다해가 태국으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여러 뒷말이 나왔고요. 언론도 잠시 띄우다가 어느 순간 확 사라졌다라는 것.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해외 이주를 했다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두고 언론이 조용했다라는 건 뭔가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한 정치권의 인사의 말을 빌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서창호 전 남편에게 로스쿨 진학을 권유했으나 실패하면서 타이 이스타젯에 입사했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딸이 임기 중에 외국에 넘어가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면서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요, 이 서창호가 모 친문 핵심 인사와 친하게 지내면서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고, 그러다가 이상직 전 의원과 인연이 닿은 것을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다해가 태국에서 돌아온 뒤에 청와대에서 함께 살았죠. 청와대 뒤뜰에 피자 기계가 있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했었죠. 함께 산 손주들을 위해서 문재인 부부가 특별히 피자 기계를 주문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독립생계를 꾸린 대통령 자녀가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국민 세금으로 특급 호텔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권 관계자는 괜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런데 이혼 등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눈 감아주자라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다해는요,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요가 관련된 일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예전에 2018년도 인도 방문했을 때 문재인이가 그 인도에서 제 딸도 지금 요가 강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즈음에 주변에서 벌어진 주요 사업은 대개 문다해가 기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다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종종 문재인 사진 올리고 지난 5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2주기 기념 전시도 기획을 했었죠. 평산 책방도 문다혜가 주도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권 관계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참모들한테도 그렇고 책방하는 거 별로 좋은 일 아닌 것 같다라고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도적으로 문다혜가 이런 부분을 이끌었다. 예전에 문제가 됐던 2만 원대 반려견 달력 버려놓고 그 사진으로 달력을 펴냈었죠. 굿즈 사업들 있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 문다혜를 통해서 거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돈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검찰이요, 문다혜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었죠. 김정숙이 지인을 통해서 현금 5천만 원을 문다혜에게 전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지인은 5천만 원을 보내면서 괄호 열고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남기기도 했죠. 뭐 후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벗어날 구멍을 뒀다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 한 곳이요, 이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또 파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뭐 디자인 작업을 했다라고 하지만 디자인 업계에서는 알죠. 그런 표지 작업이나 뭐 내부 작업을 하는데 큰 기업을 껴봤자 몇 천만 원 정도 그냥 개인이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끝낸다는 것. 그런데 2억 5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문다혜가 이 아버지의 책을 펴내는 부분에 대해서 뭐 손을 봐주는 뭐 디자인 작업을 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사를 하면 모든 것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에 김만배가 책 3권 사주고 1억 6,500만 원을 건넸던 것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김정숙이 다시 소환됐죠. 보자기에 싼 5천만 원.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쉴드 친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어디서 어그로를 끌어도 참 어그로를 끕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논두렁식의 보도 같다면서 검찰의 별건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발 망신주기 보도의 전형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논두렁식의 보도. 이거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부부에게 준 스위스 명품 시계 피아제입니다. 피아제. 그거를 줬는데 권양숙 여사가 그 쌍으로 받은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한 부분이죠. 논두렁에 버렸답니다. 피아제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별장을 리모델링 때문에 한번 찾아가 봤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한 10분을 더 들어가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별장이 로비에 꽤나 사용이 됐다라고 또 주변의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리모델링을 위해서 돌아본 결과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댓글은 이렇습니다. 노 씨는 마누리 받더니 문가는 딸내미가 돈을 받네. 그런데 어째 둘 다 쪼잔하게 넉넉지 않은 중간기업에서 갈취하듯 돈을 받았느냐. 죄는 양이 아니라 질이 더 중요한 것인가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검찰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전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공정수사는 피할 수가 없죠. 하물며 겨묻은 정도가 아닌 오물투성이의 전임 대통령, 왜 수사가 이렇게 질척거리고 늦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1,500만 원 가까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거기에 책장사까지 하면서 이권 사업에 손을 대고 있고 단독 외교로 불리면서 김정숙의 의상을 외교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용기 논란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 즉각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으로 조용합니다. 김민전 최고위가 그랬죠. 문재인 수사는 비등점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꺼진다. 즉각 수사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 리준석 이런 것들 제때 처벌 못 받는다고 하면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은요.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정관이었던 신모 씨를요.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신 씨가 문다혜가 가족 태국 이주할 당시에 그 이주를 도운 핵심 인물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힘당, 웰빙당의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머리 깎고 못 싸우는지, 투쟁력이 그렇게 없는지 참으로 고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수천만 원 관봉권, 띠들은 5만 원 돈다발로 사치를 부리고요. 몇 억씩 쓰고 놀러 댕기고요. 기내식에 6,292만 원을 쓰면서 놀러 다녀도 멍청하게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간천 목사가요, 원가 30만 원짜리 디올백 들고 와서 국정농단을 해도 이 좌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고 있습니다. 개딸들은 온갖 거짓 선동에 악플 달고 국민 목소리라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데 조용히 보고만 있습니다. 우파는 보따 없습니까? 정말 몸만 사리고 권위만 세우고 도둑질이나 하는 정말 한심한 국민의힘 의원들, 한심해서 정말 보기도 싫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목숨엔 차등이 없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런 건강한 세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렬TV였습니다.